장기간 계속된 삼성전자 방린 공장의 악취와 폐수 문제. 주된 원인은 유해물질이 사용되는 공장 내부의 일부 공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정들이 아예 공장 내부에서 사라지면서 더 이상 방린 공장 주변에선 악취와 폐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정을 알고 보면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위치한 옌퐁 공단과 방린시 외곽 지역에는 협력사들의 공장이 즐비합니다. 몇몇 공장은 삼성의 베트남 공장과도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보시다시피 공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고 여기 이제 뜨선에도 있고 여기 옆에 다이동에도 있고 박장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 협력사들이 맡는 업무는 주로 삼성에서 조립할 휴대전화 부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삼성전자 공장 내부에서 이뤄지던 도장과 인쇄 공정을 떠맡으며 몸집을 더 키웠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취급되는 바로 그 공정들입니다. 도금 공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는 진짜 유해 물질을 많이 쓰잖아요. 다음에는 또 인쇄 공정이 있어요. 스크린 인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또 악취 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삼성의 공장에서는 노동자와 환경에 악영향을 줬던 이 공정들이 협력사의 공장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을까? 취재진이 찾은 한 협력사 공장. 근처에 다가가자 화학약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공기질을 측정했더니 이내 경보가 울립니다. 검게 그을린 공장의 창문과 작업장 내부를 가득 메운 연기. 베트남 현지에서 삼성 협력사들의 환경안전 감독 업무를 맡았던 제보자는 단번에 문제점을 알아차립니다. 캐스팅 공정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외부에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배기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내부에 그 오염 물질이 많은 뿌옇게 돼 있어가지고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베트남 현지 협력사들의 환경안전 감독 능력과 의식 수준이 본사의 공장보다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삼성 본사 직원들이 감독에 나서야 겨우 개선 노력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수많은 협력사를 감독하다 보니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협력회사에서 그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들이 세척력이 좋고 하다 보니까 삼성 관계자들이 가서 방문을 하지만 모르게 그걸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죠.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력이 많아가지고 몇 개사씩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회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 삼성 공장 내부의 환경 안전 문제가 협력사로 고스란히 옮겨가면서 감시와 통제는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들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는 어떨까? 취재진은 제보자의 증언과 삼성 내부 자료를 토대로 어떤 유해물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메탄올을 다루는 작업을 하다 시력을 잃은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 2016년 삼성전자 국내 협력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을 실명에 이르게 만들었던 메탄올. 특히 부품 가공 공정에서 이 물질을 세척용으로 사용하면 증기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메탄올이 그 부품에 묻어있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탄올 분사해서 생기니까요. 이렇게 묻어있는 것들을 에어건을 활용해서 또 그것을 닦아냅니다. 이렇게 칙 하고 닦아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닦아내면은 그 액체가 기화하게 됩니다. 증기로 돼서 사방팔방으로 다 튀는 거죠.
그 노출 기준의 10배 가까이 높은 농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증기가 거기 꽉 차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일부 조금 늦게 들어가면 실명이 오고 다량으로 이제 뭐 흡입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그냥 유해한 물질이죠. 메탄올을 쓰는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단가가 싸잖아요. 돈이죠, 돈.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3천여 개 공장의 메탄올 사용 실태를 점검했고, 삼성 역시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삼성의 공장과 협력사들의 유해물질 사용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삼성의 베트남 협력사에서는 이 메탄올이 국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삼성 베트남의 규제물질 사용 협력사 현황 자료. 25개 협력사에서 여전히 메탄올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1년 전 실시된 삼성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메탄올 사용 협력사의 수는 총 74곳. 특히 14개 업체는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노동자 실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세척 용도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의 전사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금지 유해물질 사용 관행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불과 2년 전인 2021년까지도 일부 베트남 협력사에서 메탄올이 계속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사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딴 나라에 가서 어기고 있는 그런 셈이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삼성이 저버린 국민과의 약속. 베트남에 있는 삼성의 협력사들에서 사용된 유해 물질은 메탄올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자료를 검토한 국내 전문가는 반드시 대체가 필요한 물질들이 여전히 삼성의 베트남 협력사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클로로메탄. 국내에서 급성 중독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휘발성이 높아서 일반 방독 마스크로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1급 발암물질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퇴출된 물질입니다. TC 같은 경우에는 세척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못 버리고 또 몰래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하루 점검 나와가지고 뭐 서류 보고 현장 보고 다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게다가 삼성 자신의 공장 내부에서 사용하다 악취와 폐수 문제 등을 일으킨 후 퇴출됐던 규제 물질들도 고스란히 협력사로 넘어와 최근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악취성 유해물질로 지목됐던 톨루엔, 시클로헥사논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유해물질 사용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배기시설과 보호구 착용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협력사들의 작업 환경 수준은 국내 실명 사고가 발생했던 작업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 측면에서 안 좋으니까 뭐 일회용 마스크라 카본 마스크라도 뭐 착용하면은 우선 뭐 인정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죠. 농도가 높은 데는 사실은 일회용 카본 마스크는 이게 뭐 하루에 몇 번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는 상황이니까 좋지 않은 거죠. 심지어 베트남 현지의 노동자가 이러한 유해 물질을 다루면서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는 MSDS, 즉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부착해 노동자들이 확인하도록 해야 하지만 아예 이 자료가 빠져 있거나 있어도 한국어나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베트남인 노동자들에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보자 강 씨는 협력사 유해물질 사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삼성의 공언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해물질 사용 현황에 대한 전산자료 입력은 기본적으로 협력사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전산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금지 물질이 실제 현장에서는 버젓이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모순점이 있죠. 그거는 협력회사에서 주는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숨기려 그러면 숨기고 현장에서 사용해도 이제 못 걸러내는 수도 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관리하는데 뭐 한계점이 있는 거죠.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들과 자신의 한계를 삼성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저 내부의 문제를 해외로 또 하청 협력사로 옮길 뿐입니다. Unfortunately, this is a very common practice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nd in other industries. Over and over again, you can see that the problems move from where they started to the new place. This even happened when the industry moved from the US to Asia. The toxic chemicals moved along with it. And so now it's just being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even within the same country. It's outsourcing harm, and it's something that has been well documented and is not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삼성이 발간하는 공식 홍보 문건에는 늘 안전하고 완벽하게 자사와 협력사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타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삼성전자와 협력사들의 안전사고 문제의 이면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